오래 돌면 한 5,000원, 시내권 5,000원까지는 그렇게 안 받아요. 그렇게까지 많이 도는 익산이 크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나와요. 딱 나와요. 오래 하신 분들은 오히려 콜센터 여직원들보다 더 잘 알아요. 왜 그냥 콜센터 여직원들은 이 개념이 그러니까 딱 그냥 기본 개념에서 뭐 여기 들리고 여기 간 다음에 이렇게 돈 2,000원 더 붙여서 10,000원 정도만 주세요라고 그런 거지.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콜센터에 그냥 연락을 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트러블 날 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손님 있는 데서 잠깐만요 하고 콜센터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연락하면, 예, 기사님, 그러면은, 이 손님 오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쪽하고 이쪽 있게 가신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러면 2,000원 받으세요. 2,000원 더 받으세요. 그러면 이제 10,000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트러블이 안 나죠.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콜센터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를 손님은 그거 갖다 딴지는 못 걸죠. 응? 자가 미리 말을 했으면은 미리 나왔는데 미리 말을 안 하고 갔더니 경유를 동료분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 저는 그래서 그냥 콜센터를 그냥 전화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트러블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8,000원을 받는데 시내 구간인데 이게 좀 멀어요. 그니까 이 손님을 목적지에다 최종 목적지에다가 모시는데 이 경유를 하시는 분을 중간에 내려주는데 시간이 막 3, 5분이 걸리는 게 아니고 막 10분 이상이 걸릴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뭐 러시아와 때나 막 차들이 많이 막 출퇴근할 때나 아니면은 조금 정말 좀 많이 돌아가야 할 때 그런 때는 콜센터에 전화하면은 콜센터 여직원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기사님께서 그냥 알아서 2, 3천 원 받으세요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콜센터 직원분들은 뭐 동산동 하면은 모든 곳이 다 동산동이 아니잖아요. 동산동도 저쪽 구석이 있고 하는 건데 그건 대리기사만이 알죠. 경유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동산동이면은 동산동 저기 산 위에 있는 뭐 아파트를 경유지로 하면은 말만 동산동이지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때는 대리기사가 경유비를 과도하게 청구하지 않는 이상은 대리기사님이 뭐 2, 3천 원, 3, 4천 원 그렇게 책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양심이 없는 손님들을 봤을 때 아까 반달 보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자, 최종 목적지는 자, 반달이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서 출발해 갖고 여기서 이렇게 직선으로 딱 오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유지가 이제 없다면 경유지가 없다면 근데 그럼 8,000원이잖아요. 이제 근데 뭐 모시러 갔는데 경유 손님 있는 거야 동료분이. 그래서 경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럼 대뜸 뭐라고 하냐면은 먼저 묻기도 전에 가는 길이에요. 그래요. 돈 아끼려는 분들은 그래요. 무조건 먼저 묻잖아요. 경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 아끼시려는 분들 50%는 대리기사를 생각하지 않고 돈을 무조건 아끼겠다는 분들은 가는 길이에요. 그래요. 예, 알았어요. 라고 하면은 이제 길을 모든 대리기사가 아무리 익산 산다고 해서 처음이면은 내비 찍어야죠. 이제 최종 목적지가 이제 모윤동이 뭐 예를 들어서 현대 아파트 6차 보면 거기 찍고 나서 중간에 이제 어디 경유하면은 중간 경유지를 또 찍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티맵이라는 것이 만약 경유를 할 경우 이제 두 곳을 이제 거쳐야 하잖아요. 한 곳 거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을 거치는데 저는 이 티맵이 손님께 이제 말씀드리면 경유한다고 하면 저는 먼저 손님께 뭐라고 하냐면은 최종 목적지를 먼저 말씀드리라고 해요. 근데 손님이 이해를 못해요. 경유지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티맵이 구조가 그렇게 활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반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최종 목적지를 찍고 나서 다시 그거를 경유지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최종 목적지를 말하면 손님들은 항상 경유지 먼저 말해요. 그러니까 손님한테 다시 그냥 점잖하게 말씀드리죠. 모르니까 최종 목적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모현동 예를 들어 현대 6차 아파트라고 하면은 현대 6차 아파트 딱 찍고 나서 티맵에 그러고 나서 딱 이제 딱 찍으면은 시간이 딱 나와요. 밑에 나오잖아요. 몇 분 걸린다고 나오면은 딱 길이 반달해서 그냥 직선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한 10분이면 가요. 10분으로 가는데 손님이 그랬잖아요. 경유하시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가는 길이에요 라고 해서 중간 경유지를 말하면 이렇게 가면 되는데 반달 있잖아요. 반달 여기는 남중동이에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부부시장 남중동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가면 10분이면 가는 건데 이렇게 가면 신호도 더 걸리고
신호 한 번 걸리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신호 한 번 뚫리면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곡선으로 이 직선 가는 것과 곡선 가는 거는 길이 차이도 길이 차이지만은 한 번 신호가 뚫리면 계속 뚫리는 거고 한 번 막히면 계속 막히는 구간인데 이거를 이렇게 돌아서 가면서 중간에 내려주는 것을 자기는 이거를 중간에 가는 길에 내리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아니죠. 그 진짜 양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익산에 사는 자기가 그건 알죠.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는 길이에요. 그냥 직선으로 가면은 8분이면 가는 거리를 직선으로 가면 8분으로 가는 거리를 이렇게 돌아서 반달로 해갖고 중간에 이렇게 가는 중에 내려서 도트지 가면은 2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게 경유가 아니에요. 그 가는 길에 물론 내려준다고 해요. 그건 또 확실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돌진 않아요. 돌게 되면 무조건 경유예요. 이게 막 이렇게 꺾었다가 다시 유턴하면 경유죠. 그때는. 근데 이렇게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가는 길이니까 돌진 않아요. 돌진 않지만은 그래도 돌진 않고 말 그대로 중간에 딱 내려요. 내려요. 어디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러고 나서 가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 있어야죠. 그분들도. 어? 그렇게 가면은 그냥 보통 그냥 가는 8분에 가는 거리를 20분에 가는 건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8,000원을 줘요. 8,000원 아니고 보통 이제 10,000원짜리 주시죠. 10,000원짜리 주시면은 2,000원 무조건 거슬러 받으려고 해요. 그분들은 2,000원. 그분들은 개념이 그래요. 예, 저는 그런 거 갖다가 트러블 안 날려고 해요. 트러블 나도 일하는데 그냥 감정만 상하 앞으로 일하는데 뭐 좋을 것도 없다 해서 그냥 그러면은 그냥 이런 손님도 있고 또 좋은 손님도 있으니까 어쨌든 뭐 팁도 막 돈 많은 받을 때도 있고 그냥 정직하면 팁 많이 받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뚜벅이 기사가 제가 알기로는 킥 대리 기사보다 팁을 많이 받고요.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 시내권 기사보다 뚜벅이 시외권 기사가 팁을 또 많이 받아요. 예. 몇천 원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경험담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팁이 무시를 못해요. 이게 한 달치를 이렇게 뭐 팁을 따로 정산하진 않지만은 이 팁을 30일을 한 달치를 이렇게 딱 해서 팁을 딱 생각하면은 팁 정말 무시 못해요. 팁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0만 원대에서 팁을 조금 더 얹히면 이게 300만 원대 모르겠어요. 300만 원까지는. 그러니까 이 팁이 그러니까 운대가 맞아야죠. 좋은 손님을 많이 만나야 하고 그리고 팁을 바라서는 안 돼요. 저는 손님 팁 주시면은 그냥 딱 멘트 거절해요. 왜 그러냐면은 손님 때문에 손님은 저 때문에 손님 좋은 손님들 그래요. 감사히 왔다고 조심히. 좋은 손님들이 더 많아요. 근데 어 저도 뭐 그 손님이 조금 갔는데 이제 시외를 탔는데 손님 나름대로는 왔는데 딱 보이잖아요. 킥보드 대부분 타고 다니는데 걸어서 뚜벅뚜벅 와서 손님 왔는데 손님 가시는 위치가 외지라는 건 당신이 알잖아요. 자기네 집이. 그러면 나름대로 조금 걱정스럽죠. 대리기사님 보면은 그 빠져나가려고만 콜도 안 들어오는 곳이면 그러니까 좋은 손님이 많고 뭐 25,000원이면은 3만원 주시면 5,000원 거슬러 주려고 하면은 어 그냥 됐다고 그냥 택시비나 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냥 가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2만원인데 돈 만원을 더 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커피라도 마시라고. 이게 실고간이 팁이 좀 세요 받으면은. 근데 그런 걸 절대 바라진 않아요. 딱 하나 제가 하는 건 지키는 원칙은 정직이에요. 정직. 그냥 손님들이 알면서 다 물어봐요. 시내권 그거 모르겠어요. 맨날 이용하는 대리 얼마예요? 라고 하면 그냥 8,000원이에요 하면은 알면서도 물어보면서 2,000원 그냥 안 받을 것도 알면서 그냥 물어보는 거 떠보는 거예요. 일종의 그냥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8,000원입니다 라고 했는데 주차를 할 때도 주차가 가장 문제죠. 주차 좀 힘들게 하고 저기 하면 그냥 주차를 그렇게 안 해도 그냥 2,000원 됐다고 가서 커피라도 사 먹으라고 아니 버스비라도 하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주는 분들 이제 확률로 딱 따지는 못하지만 많아요. 이제 그런데 그런 좋은 손님이 많은데 이런 얌체 같은 손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그 경유 개념을 떠나서 양심이 잘못된 거죠. 쭉 가면은 8분 만에 가는 거리를 반달 그래갖고 직선으로 한 8분 만에 가는 거리를 최종 목적지까지 자기 친구 위해서 택시비 아끼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 곡선을 가갖고 신호 다 걸리면서 중간에 내려갖고 이게 중간에 내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000원 주면서 2,000원 거슬러 달라고 해요. 그분들 다 대부분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2,000원 다 거슬러 받아요.
이런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런 분들 딱 보실 때 보면은 어디 노래방 노래 연습장이나 뭐 단란주점 근데 이제 보면 좀 불법적인 부분 편법이라고 해야 하나 보면 노래방 가시면 뭐 노래방 얘기가 다 나와요. 모시면은 당신들이 얘기를 해요. 뭐 오늘 뭐 아가씨가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뭐 틀리니까 그분들 저기 노래방 갔을 때 아가씨들 뭐 아가씨 노래방을 안 간 지가 몇 년 돼갖고 어 이제 노래방비가 지금 얼마인지도 몰라요. 근데 아가씨 뭐 만약에 부른다면 그분들이 아가씨 비용 깎아요? 몇만 원 될 거 아니에요. 한 시간당 뭐 2시간당 술 시키면 술도 뭐 15,000원 가나요? 2만 원 가나요? 피티로 나오나요? 뭐 캐는 거 나온다는 말도 있고 그거 깎아요? 절대 안 깎아요. 그분들 거기서 뭐 그분들 뭐 2, 3만 원은 기본 2, 3만 원이 아니죠. 그 사람들 거기 한번 들어가면 뭐 돈 10만 원 이상은 나오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왜 그런 데선 그렇게 쓰면서 어? 나하고 그 돈 2천 원 아끼려고 어? 얼마나 추잡한 짓이에요 그게. 모시는 것도 보면은 차라리 못 사는 집 몰라요. 보면은 그래도 익산에서 조금 괜찮게 사는 아파트다. 물론 전세로 살 수 있고 월세로 살 수 있지만 또 차가 있으면 그 차도 할부인가 리스인가 이제 뭐 렌터가 알 수 없지만은 그 사람의 속 사정을 다 알 수 없지만 여튼 왜 그런 데선 그렇게 쓰는 돈을 대리기사한테는 그 돈이처럼 아끼려고 대리기사 감정까지 상하게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트러블이 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피하려고 그냥 안 받고 만다는 식으로 그냥 왜 그러냐면은 그 돈 2, 3천 원도 계속 쌓이다 보면 돈이지만 그것이 일 시작할 때나 일 끝날 때면 모르지만 일을 하는 시작이나 중간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 트러블이 나잖아요. 그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날 내내 일하는 동안 기분이 정말 안 좋아요. 그 자기 그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여하튼 운전할 때 운전만 신경 써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인 트러블이 안 난 쪽으로 나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어쩔 때 보면 좋은 손님 많아서 생각지도 못하게 바라진 않지만 그냥 정직하게 얘기하면은 딱 봐요. 그냥 알면서도 물어보고 정직하게 말하면 그냥 오히려 돈만 원 더 주고 어떤 데는 솔직히 맨 처음에 이런 지 얼마 안 돼갖고 거짓말 않고 그 그분 진짜 너무 저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술이 너무 취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 이제 바로 시작한 지 며칠 안 됐거든요. 근데 시내 구간 탔죠 그때 익산 시내 탔는데 8,000원 구간 뭐 이제 수수료 때문에 5,500원 남는 건데 가꿨어요 거리도 익산시 그러니까 익산은 이제 익산역 거기를 중앙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 어렸을 때가 거기가 번화가였는데 지금 많이 침체되고 이제 이렇게 뭐 신도시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거기가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모텔도 거기 별로 없거든요. 거기 모텔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차림새를 보고 차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 지방으로 저기를 나온 거예요. 공사. 그러니까 그뭐 건축 현장에서 그러니까 숙소를 잡고 이제 거기서 동료들하고 같이 숙소를 잡고 이제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뭐 그래도 조금 간부급인가 간부급 돼도 되면 중앙동에 있는 그런 모텔에 안 계시죠. 싸니까 누추하고. 근데 이제 딱 차림새를 보면 이제 막 이제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온 거죠. 이제 타지에서 그분들 돈 힘들게 버시잖아요. 벌고 나서 이제 간단하게 친구분들하고 술 한잔 하신 거를 제가 모셨는데 동산동에서 그때 익산역 쪽으로 모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텔 쪽으로 가자고 했는데 술을 그렇게 많이 취하시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냐고 그러셔갖고 돈을 10,000원짜리 그래서 8,000원입니다. 그랬죠.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막 저는 그분이 그 하면서 그 딱 노랗잖아요. 5,000원도 조금 노랗고 5만 원도 조금 노랗잖아요. 그냥 10,000원입니다. 아니 8,000원입니다. 만 원 받고 저 이제 2,000원을 좀 이제 거슬려 줬죠. 이제 됐다고 하면 이제 요즘에 2,000원 정도는 됐다 가지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라고 하죠. 근데 막 5,000원 이상 되고 10,000원 되면 맨 처음 솔직히 거부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로 인해서 제가 이제 벌이가 더 나아질 수도 있지만 어차피 그 거부해도 그 손님들 다 주세요. 본인 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다 미리 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거부하는 이유는
제가 그 2만 원 시외 구간을 타면서 이제 시만 뜨니까 2만 원이 뜨든 2만 5천 원이 뜨든 3만 원이 뜨든 떴을 때에는 이 손님이 시내권으로 가더라도 조금 외지로 간다 하면 거기까지 제가 감안을 하고 다 코를 잡은 거니까 그건 제가 감내해야죠. 그죠? 근데 좋은 손님이 저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세요. 심지어는 진짜 저를 생각하시는 어떤 손님은 전주 평화동을 전주시에서 전주 시내는 만원 구간이거든요. 전주시는 수수료가 3,000원이고요. 근데 전주에서 전주 어디 이제 예를 들어서 전주 중화산동이라고 치면은 전주 중화산동에서 전주 평화동을 간다는 거예요. 평화동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 마리동이지 쭉 가다 보면 교도소로 나와요. 막 이제 논밭이 나오고 그래서 평화동 웬만하면 안 잡아요. 복불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그 손님이 평화동이라고 한번 잡았는데 마리평화동이지 이제 아파트들 다 지나가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시골길 가더라고요. 이제 방향을 알려주셔갖고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 빠져나오려면 힘들겠다. 힘든 게 아니고 시간이 돈인데 이제 피크 시간에는 거기 뭐 택시도 안 오겠더라고요. 근데 그 손님께서 딱 아시죠? 이제 킥보드 안 탄 거 아시니까 킥보드도 빠져나오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있는데 중간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장님, 그 사모님이죠. 처분한테 전화를 하시더만 어디로 나오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왜 전화를 나오라고 하시지? 차를 그냥 모셔다 드리면 집으로 가는 건데. 그때만 나중에는 그 사모님이 차를 한 대씩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나오시는 건데 딱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손님이 술 드셨으니까 제가 거기까지 모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술을 드셔도 많이 드셔도 그래요.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성이 꼭 무너지질 않아요. 술을 덜 먹어도 개차반은 술을 덜 먹어도 술 안 먹어도 개차반이고요. 술 드셔도 많이 드셔도 이성적인 분들은 이성을 잃지 않아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죠. 근데 왜 나오라고 하지? 라고 하니까 딱 이제 보시다 보니까 이제 손님 보신 차는 놓고 이분 저희 손님은 음주하셨으니까 그다음에 여보 그러면서 대리기사님 저한테 기사님 일로 오세요. 이 차를 타래요. 이제 그 사모님이 갖고 온 차를 왜 그러세요? 제가 그랬더니 빠져나가기가 힘드니까 평화동 저기 그러니까 이제 좀 나눠지죠. 번화가하고 비번화가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콜이 나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까지는 태워다 준다고. 그래서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는. 네. 전주 기본 10,000원이니까 수수료가 3,000원 빼면 이제 7,000원을 갖는 건데 그래도 그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까지 손님이 나를 위해 준 적은 없거든요. 이건 돈 차원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져나오는데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그 사모님께 직접 운전하시고 사모님도 싫은 내색 안 하시더라고요. 기꺼이 한번 타시라고. 운전 엄청 잘하시더라고 사모님. 여자분이 그 시골길을 놀랬어요. 운전을 다니던 길이라 그런지 몰라도 운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자분들 보통 보면은 아무리 경력이 쌓여도 남자분들보다는 감이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와, 존경스럽더라고요. 운전하는 거 보니까. 그래갖고 그 부분 그 사장님하고 그 사모님의 도움을 받아갖고 너무 막 계속 몇 분 더 가니까 5분 이상을 막 그렇게 가니까 그분들은 다시 또 돌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사모님이 집으로. 그래서 이 정도에 보니까 저기 좀 아파트가 한 2km는 보이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내려주세요. 이거 부담스럽더라고. 이거는 마음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그분도 대리 부르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갖고 그냥 내려주세요 했더니 계속 가시네. 거기까지. 이제 먹적골목 있는 데까지. 여기 있으면 그래도 콜이 좀 나올 거예요. 이제 거기는 이제 먹적골목이 있는 곳이니까. 거기까지 오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감사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해요. 아이고. 뭐야. 죄송합니다. 좀 쉬어가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끄지? 이 블루투스 이어폰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한쪽이 고장 나가지고
원래는 이제 겨울에는 이제 이거를 날씨가 차가지니까 이걸 쓰려고 하거든요. 원래 이렇게 귀에 딱 노스으로 끼는 것이 통화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 한쪽 고장 나갖고 사실 오늘 지금 새벽에 지금 내일부터 연휴라 이걸 주문을 하면은 딱 보니까 오늘 오전 9시 전까지 결제가 되면은 오늘 주문이 된대요. 오늘 주문 안 하면은 이제 추석 연휴 다 지나서 이제 배송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게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통화 음질이 좋아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좀 불편하긴 해요. 이게 걷다 보면은 이제 안쪽에 차거든요. 막 걷다 보면 이게 삐뚤어지고 줄도 이게 이렇게 있고 하니까 좀 불편하긴 한데 이게 통화 품질이 좋아요. 그 귀에 그냥 딱 꽂고 완전 무서는 손님들이 잘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못 들으면 다시 전화해야 하고, 정말 안 될 때 그냥 블루투스 꺼버리고 다시 해야 하고, 조금 그러더라고요. 이 두 개는 사용하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금 이거 똑같은 거 그냥 주문했어요. 이제 한쪽이 고장나가지고, 가격 비교해갖고 최대한 싼 걸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했는데, 지금 그것을, 얘가 문자나 카톡이나 이게 오면은, 그거를 읽어줘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핸드폰 터치 안 하고 약간 읽어주니까 좋은 건데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대리 기사님들이 어떻게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 이렇게 중요한 동영상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대리운전 기사님들의 시작하는 사람들의 생존 수단의 그 생존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런 때는 5G 시대에 있는 건데 좀 가려갖고 좀 안 읽어줘야죠. 제 핸드폰이. 이런 때 이런 잡음이 나오면 그냥 중간에 끊겨버리고 거의 결론은 나온 것 같은데요. 글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글이래요. 촬영을. 그래서 우리 온거리를 오히려 똑같은 거리는 아니지만 한 3분의 1은 만약에 3km를 왔다면 아예 손님을 모시고 평화동에 한 6km를 왔다면 처분을 불렀고 사모님 차를 타고 다 4km를 나온 거예요. 그 돈을 따라서 마음 궁합좀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내려달라고 해서 안 내려줘요. 걔가 그래도 이제 도시꾼과 비도시꾼이나 또 이제 이쪽이면 조금 이게 촌분들이 농사 짓는 분들 보면 이제 인정이 좀 있잖아요. 그게 또 보여요. 그게 좀 농사 짓는 분들이나 그게 또 있어요. 그런 농사 짓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렇게 자주 이렇게 보시지는 않는데 본 적 있는 게 있어요. 이제 딸기 박스도 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거북이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촌에 계시는 분인데 딸기 박스를 주시더라고. 마음은 감사한데 클로스백도 그냥 걷는데 무겁지도 않은데 그것도 부담이 되는데 주는데 이거 거부하는데 어떻게 거부해야 하나. 촌에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이 인정이 있는데 온 거리를 다시 그렇게 하니까 마음은 고맙죠. 그런 데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돈 차원을 떠난 거잖아요. 아니면 7천 원을 받았지만 그분들은 대리기사를 거기 의미가 거의 없는 건 아니죠. 사장님의 차는 이제 모시다 놨으니까. 그래도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를 그분들은 그렇게 해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있으면은 제가 돈만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상황이 여기에서 죽겠네 라고 해도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나 해도 상황이 정말 생각지 못하게 이렇게 갖고 콜이 잡힐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지 못하게 이렇게 오히려 태워다 주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돈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돈이라는 거는 운때가 맞으면 나와요. 안 맞으면은 내가 길을 써고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복불복은 좀 그렇지만 운수가 그만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튜버의 그 수입 4,500만 원, 한 달에 30만 원, 50만, 70만 원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게 또 그쯤은 아니어도 그건 너무 과도한 거고 맨날 그렇게 벌 수도 없는 거고 그 반절 이상 벌 수 있어요. 열심히만 하면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때 얻는 거는 뭐냐면 이제 마음이 기쁨 아니겠어요? 돈은 그냥 7,000원 받았지만 그 손님들이 저를 위해서 애쓰신 거 아니에요. 그분 그냥 거기다 보시다 그냥 들어가면 끝나요. 보통 손님들도 그렇게 그냥 끝나고. 근데 처분을 다시 불러갖고 저를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
그 금전으로 얻는 수익보다 다 이제 내리는 순간 그분들이 딱 가실 때 정말 감사하다고 이제 보내드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일을 시작할 때는 이 동기부여가 달라져요. 기분이.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한다는 게 그 중간에 손님하고 한번 트러블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는가 중요한 것이 그걸로 인해서 그거를 뭐 만약에 잘못 그것이 트러블이 나왔고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거하고 트러블이 났는데도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나한테 조금 손해 보더라도 해가지고 그냥 싸움이 없이 하는 거하고 앞으로 또 계속 몇 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리기사의 일을 뭐 1년 하든 2년 하든 그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이제 그건 장담 못 하죠. 그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중간에 아니면은 내가 더 바라는 좋은 직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릴 수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적게 하는 부분, 여기서 그냥 그만해야겠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리기사 일을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로 돈을 생각하지 말라예요. 금전을 보지 마라는 거예요. 그럼 저 맨 처음에 서천에서 군산 원래 2만 원 많이 뜨면 2만 원에 뜨는 거 군산 서천 3만 원에 떴고 그날 수익이 안 났다고 해갖고 3만 원 뜨니까 바로 배차 받아갖고 3만 원에 뜨는 데 이유가 다 있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는데 그 경험이 없으니까 그걸 받아갖고 그런 수모를 다 겪고 그런 고통을 겪고 응? 그렇게 울어보지도 않았던 눈물을 흘리면서 몇 킬로를 걷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돈을 벌기 위해서 대리기사를 하지만 돈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은 하다 보면은 돈 버는 방법은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이게 돼 있어요. 열심히만 하면은 일정 수준의 돈은 벌어요. 솔직히 장담은 못해요. 뭐 400, 500은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고정적이지 않아서 그냥 내가 만족하는 정도만 벌면 되는 거고, 어? 이 대리기사라는 것이 뭐 나중에 뭐 사대보험이 돼서 퇴직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고용보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업자인데 뭐 이거 평생 할 거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단기간에 그러면 한 달에 뭐 500씩 벌면서 다섯 달 해갖고 빡세게 해갖고 다섯 달 해갖고 한 달에 한 500씩 벌어서 다섯 달 해서 그러면은 해서 뭐 2,500 모은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입과 경력을 뽑을 때 똑같은 총무부의 총무직을 인사를 뽑는데 인사를 하는데 신입 아무런 경험이 없고 경력 최소 뭐 3년 이상 그분들 만약에 둘이 같이 들어간다면은 그분들 월급 같아요. 최소 0.5배 이상 차이 날 거 아니에요. 그냥 경력직은 들어가도 가갖고 돌아가는 시스템만 보면 바로바로 하는데 신입은 가 엑셀 뭐 파워포인트 자격증만 있지 아무것도 못해. 그럼 가서 그때부터 배워야 하니까 그렇게 능력대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 나왔듯이 뭐 하루에 30만 원 벌고 50만 원 벌고 한 달에 500만 원 벌고 이제 같이 시작하는 사람이 그거 막 역을 10번 100번을 본다고 해갖고 한 달에 이제 시작했는데 다섯 달 동안 한 달에 500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벌어요. 어쩔 때는 한 달에 진짜 재수 없으면은 돈백도 못 가져갈 수가 있어요. 또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지역이. 수도권은 인구가 많이 몰려 있으니까 아무래도 콜이 많을 거고 전라도는 인구가 없으니까 콜이 그만큼 없고 대리기사는 경쟁은 치열할 수가 있고 그리고 평준화를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알아야 할 부분을 알고 돈의 금전의 부분은 제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대리기사 하는 거는 다 돈 벌기 위해서 하죠. 근데 금액을 보고 돈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대리기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만약에 이제 시작을 하고 나면은 한 석 달 정도 하다 보면은 뭐 제가 드린 말씀이 깨달아질 거예요. 석 달이 지나도 못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자질이 없어서 못 깨달은 게 아니고 그동안 좋은 손님을 만난 거고 그동안 겪어야 할 시행착오를 좀 덜 겪은 거예요. 그분들은 오히려 좀 시간이 더 늘어나겠죠. 빨리빨리 시행착오를 빨리 겪어야 할 부분을 겪으면은 내가 오히려 대처 방법이 빠른데 오히려 막 좋은 손님 만나고 어떻게 운때 맞아갖고 그냥 이렇게 딱딱 그냥 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딱딱 그냥 콜이 나오고 돈도 빨리 벌리고 근데 그런 분들한테 계속 그렇게 나오라는 법은 없어요. 나중에 겪어요 다. 생각지도 못했던 오지로 가든지
긴장 타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행착오를 겪는 거고. 그런 부분들 체득을 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알고 나서 이제 열심히 한다면은 적정선에 수입은 유지되는 거예요. 아, 정 진짜 속상한 게, 왜, 모르겠어요. 저는 앞으로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좀 좋은 글도 좀 올리고 싶지만은, 그래서 동기부여를 많이 하고, 대리운전의 메리트, 장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너무 이렇게 딱 봤을 때도 유튜브 좀 자극적인 거 막 좀 봤을 때, 봐도 그렇게 크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 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가는 걸 보고 구독자가 많은 걸 보면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 시작해서 그거 100번을 분들, 그 100번을 따라하는 마음의 색인들, 한 달에 500 못 벌어요. 절대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100번을 봐도 직접 똑같은 일을 당하면은, 한 번도 안 해본 대리기사 일에 당하면은,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가. 절대 생각 안 나요. 사람 긴장하니까. 이게 다 겪어야 할 일이에요. 겪어서 내 몸에 체득이 되고, 이랬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다음엔 이래야지. 아픔과 고통을 겪고 나서 이것이 성숙해지는 거지. 그런 거를 뭐 아픔과 고통, 그리고 모든 거 없이 돈만 그냥 500, 600 벌겠다? 한 달에? 그럴 수는 없어요. 모든 일은 다 그런 건 없어요. 그만큼 버는 데에는 그만한 노력이 있고, 어? 그만한 기간 동안에 뭐 고통을 감내하고, 그런 경우가 됐고, 그리고 또 그것이 한 달 내내, 1년 내내 한 달에 그런 수익이 보장된다는 경우도 없고, 어? 돈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할 때 안전운전 하시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모아놓은 돈 한 번에 다 날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대리 뭐 안 해요. 누가 한 마음이 나겠어요. 솔직히 하루 일해도 단속 카메라들 걸리잖아요. 저는 여태까지 단속 카메라 걸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신호등 가속이 됐든. 그러면 그 회사에서 딱 갚아주고 손님한테 갚아주고 나서 우리 코인 있는 데서 7, 8만 원 이렇게 차감하면은 얼마나 그 진짜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그 7, 8만 원 벌려면은 시내권 뛰려면 하루에 몇 번을 뛰어야 하는데, 어쩔 때는 하루에 뭐 5만 원을 벌 때도 있는데, 아다리가 안 맞고, 어? 분때도 안 맞으면 하루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는데, 어? 그 가속 한번 한 거, 그것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속상한데, 몇백을 여태까지 해갖고 모아놨는데, 사고 한번 크게 나갔고, 이 보험 처리도 보험 처리지만 내가 또 감당할 부분이 이게 생긴다면, 몇백이 모아놓은 것이 다 나간다면, 다음에 대리운전 기사 할 마음이 나겠어요? 석 떨어진다고 하죠, 보통. 안 해요. 못 해요. 누가 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리운전 기사는 기사 일을 하실 때 우선 부가적인 수익을 뭐 투잡으로 하신 분들은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니까 하는 거고, 이걸 전업으로 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든 이제 조금 수익을 더 올려야겠죠. 근데 돈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 돈을 보지 말고 마음을 비우는 걸 좀 이제 그것도 체득해야 돼요. 제가 뭐 100번 말해봤자 몰라요. 마음을 비우는 게 중요하고, 내일을 기약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통 안전. 어, 서두르면 무조건 사고 납니다. 그때는 정말 얻으려고 했던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습니다. 심지어는 최악의 상황에는,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이제 인용 부분은 들어서 이제 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간에 익산에서 한 킥보드 기사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교통사고로. 그 킥보드 이제 그 장점 단점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손님이 그래요. 그래서 익산에서 네, 사실은 한 5개월 전에도 손님한테 들었거든요. 전주하고 분산에서 한 분씩 돌아가셨다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주제 좀 벗어나는 거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엊그저께 얼마 전에 익산 킥보드 기사님이 돌아가셨다고. 교통사고 난 거죠, 뭐. 오토바이보다 더 위험한 게 킥보드니까요. 오토바이도 사고 나면은 사람 거의 막 중상 아니면 심하면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돈을 보지 말라.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어?
마음을 이렇게 접을 때는 접을 줄 알아야 한다. 응? 그래서 성실하면 정직하면 그만큼 나온다. 성실하고 정직하면 내가 높게 설정하지 않고 막 높게 설정하지 않은 이상은 내가 그래도 원한 만큼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막 중간에 이 손님을 대하다 보면은 좋은 분들이 훨씬 많다. 근데 간혹 가다가 정말 겪어보지 못한 소위 진상, 그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은 술을 먹으면은 이 부분 보통 그 나오는 패턴, 그 사람들 가정이 똑같아요. 예. 뭐 그분들하고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이제 앞으로 그분들을 다시 안 만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다음에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잘 케어를 잘 해야죠. 그런 부분을 잘 하고 성실하면은 누구나 돈은 웬만큼 법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돈에 연연해 하지 마라. 서천에서 분산 3만원 떴다고, 어? 그날 수입이 좀 안 좋았다고 그거 더 벌자고 해갖고 그 머리가 피는 말랐지만 그래도 나하고 한 열 몇 살 차이 나는 그런 놈한테 사람같지 않은 사람 대우를 받고 욕까지 먹으면서 대리비도 제대로 못 받고 저보고 병신이라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그 3만원 받으려면 못 받겠습니까? 싸워야 하잖아요. 그러면 싸워야 하잖아요. 그러면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보면 돼요. 다른 대리 기사님 같은 경우는 성질이 조금 저기 하시거나 돈에 대해서 좀 더 애착이 있으신 분들 3만원 받아도 돼요. 5분은 좋고 뭐 기름값이 나가봤자 얼마나 나가요. 거기에 충분한 항변할 수 있어요. 이게 다 대리 기사님들마다 자기 대처 방법이 다른 거죠. 누가 옳고 누가 나쁘다, 옳지 않다는 건 없어요.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방법을 그대로 쓰면 되고, 내가 앞으로 이미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그냥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일을 막 생각하게, 앞으로 일에 대해서 걱정스럽다 생각하게 안 할 정도로 그냥 대처만 하면 돼요. 거기에 대해 막 그때 막 그 돈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어,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이게 동영상이 한 6개, 6번째인가?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병원에 가야 돼요. 지금 여기는 익산시 김동문 배드민턴 체육관, 김동문 익산 원광대학교 나와가지고 배드민턴 선수죠.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금메달 땄던 복식 선수 김동문 배드민턴 체육관인데 네트가 20개인가 있어요. 예전에 쳤는데 안 친지 한 지금 2, 3년 돼요. 친구들도 지금 못 만나고 안 만난 지 2, 3년 되고. 그런데 여기 주차장이 왜 있냐면 이제 지금 몇 시야? 10시가 넘었네요. 동영상 한번 찍으면 이래요. 짧게 찍어야지. 근데 또 이것도 한 5분 보시다가 보지도 않아요 이러면은, 이렇게 길면 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여튼 뭐 나중에 누군가 행운이 있는 분은 뭐 보시겠죠. 근데 지금 아침에 감기가 이제 저번 주 손님한테 올랐다고 했잖아요. 올랐는데 계속 병원에 갔어야 하는데 약이 떨어졌는데 안 갔어요. 안 가갖고 지금 오늘 병원을 가야 돼요. 근데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니까 약을 좀 지어와야죠. 지어와야지 감기가 안 떨어지네요. 앞으로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피일이 나중에 이제 그 독감 있잖아요. 독감 A병이 있는데 그 백신 그 예방접종 그 날라오면 무조건 맞으셔야 돼요.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올해 4월달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독감 A형 걸렸거든요. 손님한테 옮은 거예요. 저 절대 감기 걸리는 체질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독감 A형을 걸리고 맨 처음에 병원에 갔는데 오진을 한 거예요. 이게 보통 독감 특징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막 야구방망이로 두드려 맞듯이 아픈데 열이 나야 돼요. 열이 나는 것이 특징이래요. 근데 이제 그때 가면은 매일 먼저 하는 게 옆에서 간호사분 의사 선생님 딱 앉으면 간호사분 옆에서 귀에다 딱 체온 체크 하잖아요. 근데 그 온도가 열이 안 올랐던 거예요. 그래갖고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약이 안 들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독감이 걸리면은 그 타미플루라고 해갖고 이제 따로 열알을 무조건 그냥 5일 동안 먹어야 하는 타미플루가 있는데, 그거는 따로 처방약이 있는데 독감이 걸렸는데 일반 감기약 처방하니까 낫겠어요. 약을 3일치 줬는데 안 낫죠.
거기에는 모든 병에는 거기 처방하는 약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독감을 생각을 못 하신 거죠. 열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약을 3일 처방받고 나서 그때 저 일 못 갔어요. 며칠 못 갔어요. 그 독감을 처음 걸린 거라. 예. 그래서 처음 걸린 거라. 있는데 약을 처방 받았는데 3일 동안 약을만, 저는 항상 가는 병원으로 가거든요. 지금 비염도 좀 있어. 그 이비인후과로 갔는데 거기 약이 조금 독해요. 독한만큼 이제 빨리 낫겠, 좀 몸은 부대끼겠지만 좀 빨리 낫겠죠. 원래 비염까지 있으면 좀 감기약이 좀 독하다 그래요. 졸음도 오고 한다는데 며칠 일 못 갔죠. 얼마나 아프든지 3일치 처방을 받고 왔는데 약이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잠이 안 와요. 막 야구방망이로 막 온몸을 두드러 맞듯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은, 모든 이제 분들이 살다 보면은 나름대로 삶의 보람을 느낄 때도 있고, 이 살만한 가치가 있을 때도 있고, 좀 안타까운 죽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스스로 자기 이렇게 참 그건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본인 당사자도 많이 힘들어서 그랬을 수밖에 없겠지만, 손이 그냥 본인 스스로 이렇게 삶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 여기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농담을 한다는 게 좀, 농담 반절 진담 반 얘기한다는 게 조금 좀 크네요. 근데 어느 정도로 아프냐면은, 어, 내가 그러니까 보통 죽을 때 뭐 단말마라고 하죠. 죽을 때 뭐 이제 딱 하고 죽을 때 그 고통이라고 하나? 단말마 아닌데. 근데 그 고통이 있잖아요. 죽을 때는 사람이 고통 없이 죽지는 못하잖아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제 고통이 있는데, 그때 들은 생각이, 처음으로 이제 A형 독감이 걸렸으니까, 저도 이게 여태까지 이제 43살이니까 살아가면서 살기 싫다라는 마음이 한 번 정도 들었지 않겠어요. 어? 실행은 옮기지 않지만. 근데 그 독감을 타고 야구방 온몸에 야구방망이 두드려가면 맞는 것 같이 약은 먹어도 참은 안 하죠. 아프니까. 왜 하게 안 들까 안 들까 했는데, 그때 든 생각이 죽지 말아야겠다. 죽을 때도 고통이 있을 텐데, 죽을 때 고통 더 클 텐데, 그때 그 독감 A형이, 사람이 그렇게 웬만하면 일을 가는데 가지도 못하 뭐, 가면 안 되죠. 왜냐면은 일반 감기도 아니고 독감에 걸렸는데 가면 안 되죠. 손님이 예방접종 접종 안 하면 이제 옮길 확률이 이제 크죠. 그럼 민폐죠, 민폐. 나 돈을 위해서, 내 돈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숨기고, 거기에 그 독감 걸린 상태로 나아야지 가는 거지. 그잖아요. 그거는 민폐죠. 그래갖고 갈 수도 없었어요. 막 죽도록 아파갖고. 그래갖고 약 30분 먹고 나서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했어요. 약이 안 듣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만 이래요. 딴 데 가면 3일치 지면은 그 약이 저한테 맞는지 몰라서 그런가 한 하루치 먹으면 좀 나아요 그냥. 그래갖고 남아요 약이. 그냥 먹어요 그냥. 다 나으라고. 원래 감기약은 없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래요. 그동안 독감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 이제 하자고 해서, 그것도 몇만 원 들더라고요. 저 처음으로 독감 걸렸으니까. 그래갖고 뭐 그 면봉을 해갖고 코에다가 해갖고 쭉 코에다 넣나, 그때 정신도 하나도 없어요. 코쭉 넣어갖고 거기 이제 여기 분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가라고 하더라, 대기실에. 이제 그걸 갖고 이제 분석을 하는가 봐요.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A형 독감이래요. 그래갖고 다시 처방을 타미플루를 받은 거예요. 독감은 이제 무조건 타미플루가 그때 11알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2알씩인가 해갖고 무조건 낫든 안 낫든 무조건 5일은 먹어야 돼요. 그래갖고 그때 독감 검사가 몇만 원 나오고, 아이 아깝죠. 속상하기도 하고. 예, 누굴 탓하겠어요. 저 미리 예방 접종을 했어야 하는데, 손님분들 보통 보면 그냥 이제 밀폐 되니까 막 기침만 술 드셨는데 막 손 가리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독감 예방 접종 하라고 할 때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장담 못 해요. 그리고 해야 돼요.
걸리시면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 못해요. 얼마나 아픈지. 제가 이 견디는 능력이 맷집이 없어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튼 많이 아픕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타미플루를 처방받고 나서 받고 또 한 병을 더 갔죠. 이제 그랬더니 이제 뭐 이제 일반 약을 이제 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아, 저 독감 이거 처음 걸려보는데요. 아, 저 죽는 줄 알았다고. 아니면 뭐 야구 방망이를 두드려 맞아 죽는 줄 잠도 못 자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딴에도 오지는 아니죠. 의사 선생님도 뭐 그 정도 실수는 할 수 있죠. 예전부터 뭐 열이 없는데 뭐 독감 검사 하자고 하겠어요. 그럼 환자한테 비용만 더 만약에 독감이 아니면은 그 검사비만 더 청구하는 거니까 환자 부담을 덜 주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 이게 딱 그러시더라고요. TV에서는 뭐 독감 하면은 뭐 이런 현상이 있고 열이 오른다 하는데 그런 거는 믿어서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딱 결론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아빠 죽는 줄 알았다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아픈 거 처음이라고 두드려 맞는 줄 맞아 죽는 줄 알았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몰라요. 이제 의사 선생님은 느끼고 감기 안 걸리시겠죠. 나름도 이제 당신들이 의사이기 때문에 독감 같은 거는 미리 봐주시겠죠. 환자들을 대하니까. 근데 하시는 말씀이 에이, 비용 독감은 더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비용 독감은 더 아프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제 곧 와요. 이제 독감 예방 접종 맞으라는 게 대리기사 하시는 분들 무조건 맞으세요. 그건 독감은 맞으셔야 돼요. 그거 진짜 손해 많이 나요. 예, 금전적인 손해도 손해지만은 어, 육체적으로도 큰 고문을 당합니다. 이제 걸려 보신 분은 이제 뭐